자, 지금부터 전산세무 1급 법인 조정의 실기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재 24페이지에 있는 데이터 설치하는 요령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네이버 카페 최대리 전산세무회계에 접속하신 다음에 내려가서 회계 1급, 세무 2급 하셨으면 다 아시는 내용이겠죠. 데이터 자료실에 가셔가지고 2019년 법인 조정 데이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첨부 파일을 클릭하신 다음에 내 PC에 저장을 클릭하시고 이거 본인의 PC의 사양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저장을 누르셔도 되고 저장을 누르고 나면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바로 그냥 삭제 취소하셔도 되고 작업을 눌러버리면 곧바로 데이터를 설치하거든요. 실행하셔도 되고 그냥 저는 실행 안 하면 할게요. 이렇게 하면 본인의 PC에 이제 다운이 돼 있겠죠. 여기 저는 바탕화면으로 다운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다운로드 자료, 다운로드 폴더에 다운로드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더블 클릭하시고 실행을 누르시면 돼요. 회계 1급, 세무 2급 다 똑같은 내용이죠. 자, 더블 클릭하셨으면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하시고 곧바로 급수 선택하실 필요 없이 회사 등록 들어가서 회사 코드 재생성을 하면 뭐 종전에 작업했던 게 있을 수도 있고 추가로 전산세무 1급에서 쓰게 되는 101번부터 3번까지 그 다음에 1101번부터 1210번까지 이렇게 10개 10개 기본적으로 따라하기를 하는 회사, 몇 가지 실습만 하는 회사,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를 쭉 푸는 회사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작을 하실 때는 이제 첫 번째 회사를 이렇게 선택하고 교재의 내용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세무조정의 흐름 실기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5절. 일단 데이터가 다 설치가 되셔야 되겠죠. 자, 세무조정의 흐름을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회사는 1001번을 선택해 볼게요. 아무거나 하셔도 되는데 일단 법인조정 탭에 들어가서 법인조정 메뉴가 1, 2 이렇게 있고요. 법인조정 이 메뉴 중에서 어떤 세무조정 사항이 발생을 하면 어떤 부속 서류를 작성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대손 충당금 같은 것들 이걸 다 작성하고 나면 이에 관련된 세무조정 사항을 여기를 클릭해서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속 서류가 없는 사항들 이런 것들은 방금 봤던 이 화면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예요. 그러니까 부속 서류가 없기 때문에 뭐 이걸 작성할 필요 없으니까 곧바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다가 세무 조정을 한다. 그게 이제 앞전에 이론 시간에 봤던 예제 3의 경우에 토지를 취득하면 저 취득세를 세금과 공과금으로 잘못 처리했다. 그럼 이거를 어디다 조정해야 되는 부속 서류가 없으니까 곧바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및 명세서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이제 과목란에다가 적당한 이름을 쓰시면 되겠죠. 뭐 F2키를 누르고 계정 과목 코드 번호를 입력할 수도 있고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 조정 과목 등록이라는 게 뜨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실무에서는 여기 내용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왜 얘가 세금과 공과금인지를 뭐 상세하게 적도록 돼 있어요. 그런 기능들이니까 우리 자격시험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직접 입력을 이렇게 누르도록 할게요. 저 기능 쓰지 않겠다. 그래서 세금과 공과금 이렇게 또는 뭐 이름은 토지 취득세 이렇게 하셔도 돼요. 금액이 200만 원이야. 그리고 소득 처분이 유보 발생이라고 돼 있죠. 이런 것들 이제 다 이미 이론 시간에 이제 배우실 거고 배웠었던 것도 있고 이렇게 처리를 해요. 즉 세무조정사항은 얘처럼 지금 토지 취득세를 세금과 공과금으로 잘못 처리한 이런 것들을 바로 그냥 조정 서식이 없는 것들은 여기다 직접 입력하거나 또는 뭐 대손 충당금이나 접대비라든지 어떤 부속 서류가 있는 것들은 이걸 작성하고 여기 조정 등록을 누르면 똑같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가 떠요. 여기다가 추가로 입력하거나 이렇게 작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입력된 이 세무조정 사항이 이제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내용들은 다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작성이 되는 거죠. 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여기 입금의 산입, 송금 불산입의 합계, 송금 산입, 입금 불산입의 합계가 어디로 흘러가냐면 법인조정2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라는 메뉴에 가보면 불러오기를 해볼게요. 일이 집계가 된다는 얘기예요. 입금산입, 송금산입 이렇게 집계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소득 처분 사항 중에 지금 여기 소득 처분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유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별도로 세무상 자본을 관리해야 되니까 여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라는 표에 새로 불러오기 해볼게요. 안 불러오지 않아도 곧바로 왔죠. 이렇게 자동으로 작성된다. 즉 여기에 세무 조정한 사항들을 모두 다가 과세표준 명세서에 입금산입, 송금산입에 집계가 되고 이 내용 중에 유보라고 돼 있는 것들만 다시 세무상 자본을 관리해야 되니까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을표라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그 을표의 결과가 한 줄로 가표의 이 라인에 찍히게 되고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흘러가는 큰 틀.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론을 배우면서 곧바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다가 뭐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하는 거,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하는 걸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배우는 과정이 이제 부속 서류를 작성하면서 여기에 관련된 세무 조정을 하게 되고 그걸 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에 입금산입, 송금산입에 자동으로 집계가 되는구나. 그리고 그 조정하지 않을게요. 조정사항 중에 유보라고 돼 있는 것들만 자본을 관리하기 위해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로 가는구나. 을표의 결과값이 가표에 한 줄로 이렇게 찍히게 되는구나. 이게 우리 프로그램상의 세무조정의 전체 흐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저장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대부분이 하는 게 이제 이런 거죠. 이론을 배워서 여기다 바로 조정하는 거. 그럼 그게 어디로 가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부속서를 작성하면서 여기 눌러서 조정하는 거. 그러면 과세표준 명세서로 가고 유보로 돼 있는 것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을표로 가고 을표의 결과는 가표로 가고 이런 정도만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다 배워야 될 내용들이 이거에다가 세무조정 그리고 첫 번째인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이제 먼저 배워봐야 할 차례겠죠. 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및 명세서 보겠습니다. 메뉴는 여기 들어가시는 거죠. 여기 이 메뉴예요. 자, 이 메뉴는 각 조정 명세서에 의해 조정 계산 결과인 즉 어떤 부속 서류인 뭐 접대비 조정 명세서 이런 것들 그 결과인 입금산입이나 송금산입 조정사항과 기타 조정사항에 입금산입, 송금산입 조정사항을 기입해서 집계해가지고 그 소득금액 조정 내역을 입력하는 메뉴인데 다만 여기다 입력하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부금 한도 초과액 송금 불산입과 기부금 한도 초과 2월액 송금 산입은 여기에다가 입력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제 기부금을 배워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뺀 나머지 뭐 당기순이과 법인세 차감전 순손익과의 차익인 뭐 법인세 등 송금 불산입액은 포함해서 작성해라. 이건 나중에 뒤에서 배울 겁니다. 이걸 왜 안 하는지 왜 이거 하는지는 뭐 당연히 뒤로 가시면 알 거니까 일단 모든 세무조정사항은 여기다 하는구나 라고 봐두시면 되겠고 자 여기 과목 이제 이쪽은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여기는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그래서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 말씀드렸듯이 이 어떤 부속 명세서를 작성하고 나서 이걸 끄고 나서 여기다가 할 게 아니고 여기다 할 게 아니고 이걸 작성하고 나면 여기에 해당되는 세무조정 결과가 이걸 눌러보면 그 결과값을 컴퓨터가 이 밑에다 알려줘요. 여기 얼마입니다. 여기 얼마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바로 이렇게 쳐주면 되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냥 여기서 치는 거나 바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서 치는 거나 결과는 똑같다. 그래서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항목을 여기 우리 직접 입력을 눌러서 하기로 할게요. 실무에서는 이 내용을 여기다 다 치는 거야. 너 이게 세금과 공과가 뭐냐? 이렇게 하면은 실무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토지 취득세를 세금과 공과로 잘못 처리함. 그래서 손금 불산입하고 뭐 이렇게 쭉 친다는 얘기예요. 그건 현실적인 얘기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쓰고 싶으면 직접 입력 말고 그냥 갖다 쓰라는 얘기죠. 우리는 그런 거 쓰고 아니니까 그냥 이름 쓰고 이걸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하지 않고 뭐 토지 취득세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게 아니야.
또는 뭐 계정 과목으로 칠 수도 있고 상식선에서 가장 본인이 알아보기 쉬운 내용을 쳐주시면 돼요. 채점 대상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금액, 그 다음에 소득 처분 내역. 이론 시간에 배우셨죠. 입금 산입 및 송금 불산입에는 유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귀속자에 따라서 배당 상여, 그 다음 뭐 기타 반드시 기타 사유 유출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죠. 여기에다가도 뭐 해당 내용, 송금 산입 해야 될 내용을 치고, 금액을 치고, 그리고 여기는 유보와 기타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도 유보면 유보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이게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유보는 알겠는데 왜 유보가 두 개냐. 유보가 발생이 있고 감소가 있는데 여기에도 유보가 발생이 있고 감소가 있죠. 처음 하시면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보가 처음 생기잖아. 이쪽에 유보는 플러스 유보예요. 이쪽에 유보가 처음 생기면 나중에 언젠가는 반대로 사라지게 돼. 마이너스 유보로. 그럼 이쪽에 처음 생겼을 때는 유보가 처음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이걸 발생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생겼던 게 뭐 있어야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때 생기면 감소, 없어지면 감소인 거야. 근데 유보가 생길 때 이쪽에 생기는 거야. 마이너스 유보가 먼저 생겨. 그럼 이쪽이 발생이고 나중에 이게 언젠가 소멸되면 이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제 이때 플러스 유보가 생기면서 이때 감소라고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론에서는 그냥 유보인지 마이너스 유보인지가 중요하지만 여기에 있는 내용물 중에 유보는 어디로 흘러간다고 그랬죠?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을표로 가거든요. 그 을표를 자동으로 잘 작성하기 위해서는 발생과 감소를 잘 선택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유보가 생겼는데 이쪽에 유보가 처음 생겼어. 그럼 발생인 거야. 근데 이미 생겼던 게 사라지는 상황이야. 그러면 감소인 거야. 이쪽에 생겼던 유보가 처음 생겼어. 그때 생겼던 게 지금 나중에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 감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론 때는 이게 플러스 유보인지 마이너스 유보인지가 중요하지만 실기에서는 유보면 유보인 거야. 근데 이게 생겼느냐, 생겼던 게 없어지느냐, 그 차이만 잘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뒤로 가서 쭉 배울 거지만 이게 어떻게 여기에 있는 유보들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을표로 어디에 반영되는 걸 하나씩 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초 다지기에 유보 발생과 유보 감소의 구분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 번씩 그대로 따라서 해볼게요. 자, 30페이지 사례 연구를 통해서 유보 발생과 유보 감소의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은 이해 안 되셔도 됩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지금 유보 발생과 감소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에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지금 보고 싶은 거지. 지금 이 내용은 뒤에 가서 수익의 귀속 시기에서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회계학을 좀 하셨으면 좀 이해는 하실 테니까 그냥 어려워하지 마시고. 자, 우리가 2기예요. 상품을 위탁 판매했습니다. 수탁자가 2기 12월 30일에 판매한 위탁 매출이 있어요. 회계학 배우셨으면 아시죠? 위탁 판매하면 저 사람이 판 날짜인 요쪽 2기에 매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기 결산서에 반영하지 못해가지고 3기 했다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2기고 이거 3기인데 저기 상대방인 수탁자가 여기 12월 30일에 팔았는데 내가 연락을 못 받아가지고 또는 몰라가지고 여기 매출을 안 잡은 거야. 회계학으로도 여기에 매출이잖아요. 여기 매출 잡아야 되겠지? 이쪽이 잡았대. 이쪽이 아니지. 그런 얘기예요. 세무 조정을 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여기 뭐 내용이 쭉 써있지만 위탁 판매의 손익 귀속 시기는 수탁자가 판매한 날이니까 2기에 매출이 돼야 되는데 2기에 수익 금액이 돼야 되는데 못했죠. 그러니까 매출 빼먹은 거고 매출 원가를 빼먹은 거야. 이거에 대한 세무 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매출 빼먹었으니까 입금 산입하고 그 다음에 매출 원가 빼먹었으니까 송금 산입하고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세무 조정 사항이 지금 유보라는 얘기거든요. 그 뒤에서 가서 배우시면 되고. 근데 이제 이때 유보가 발생이냐 감소냐를 좀 보자는 얘기입니다. 유보가 처음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2기 때 유보가 생기면 하나는 플러스 유보, 하나는 마이너스 유보가 생길 텐데 여기 입금 산입이면 소득금액 저는 합계배 왼쪽이죠. 여기가 플러스 유보인 거야. 여기는 마이너스 유보고. 그래서 둘 다 유보가 처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3기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 회사는 회계 처리하겠지. 반대로 이때는 다 감소가 되는 거야. 그 느낌 아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얘는 무슨 조정 서식이 수익 금액을 고치는 내용은 배우게 되겠는데 일단 세무 조정을 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여기 직접 입력 누르고 할게요. 안 그러면 뜨니까. 일단 빼먹었잖아요. 그래서 위탁 매출 과소계상액 또는 위탁 매출 누락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금액은 100만 원이야. 근데 이제 이게 유보가 처음 생기는 거죠. 그럼 발생을 누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송금 산입 시켜줘야 되겠죠. 위탁 매출 원가도 과소계상한 거야. 금액은 얘 원가가 60만 원짜리예요. 60만 원짜리 물건을 100에 팔았는데 얘도 유보 발생인 거야. 즉 이쪽이 유보 발생이고 이쪽이 감소인 거 아니라 이쪽에 플러스인 입금 산입이 생기면 처음 생기면 유보 발생, 송금 산입이 처음 생기면 유보 발생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년에 이게 없어지겠지. 그러면 이제 이게 소득금액 조정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을표로 어디로 가는가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새로 부를게요. 이미 와 있네요. 자, 이렇게. 자, 여기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유보만 관리한다고 그랬죠. 이 표에서. 거기서 썼던 이름이 그대로 와요. 그리고 나서, 자, 유보가 처음 증가했습니다. 이건 플러스 유보가 생겼다는 얘기고, 이거는 마이너스 유보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더래요.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을 잘 알고 있어야 나중에 이 메뉴의 시험을 나올 때는 이런 내용을 보면 네가 직접 입력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보세요. 이거를 안 보여주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나서 방금 저 사건이 있으니까 네가 한번 해볼래? 해볼게요. 그래서 상황을 잘 살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위탁 매출 과소 계상액하고 저거 상황이 뭘까? 유보가 처음 생기는 거잖아. 증가를 안에다가 플러스 유보가. 그다음 위탁 매출 원가도 처음 생기는 거지. 마이너스 유보가 생겼다. 이렇게 입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불러올게요. 근데 자동으로 불러오는 거잖아.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해가 바뀌었어요. 여기 이제 지워볼게요. 지울 때는 삭제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삭제. 자, 그래서 다음 연도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다음 연도가 되면 이 사람은 2기 때 매출로 안 잡고 3기 때 매출로 잡았기 때문에 이제 이때는 입금 산입하면 안 되지. 매출액은. 이때 입금을 잡으면 위탁 매출은 이제 작년에 잡아야 될 거를 올해 잡았으니까 과대 계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금 불산입 시키는 거고 또 이때 원가를 잡게 되면 송금 불산입 시키는 거죠. 원가도 너무 많이 잡은 거야. 그래서 얘도 유보일 텐데 이때 유보는 작년도에 유보가 발생된 것이 생겼던 것이 좀 사라져야 되는 거죠. 유보는 언젠가 생기면 이쪽이 좀 생겼죠. 언젠가 사라져야 되니까 이때 쓰는 유보는 유보 감소인 거야. 그래서 상황을 보면 이렇게 작성하라는 얘기죠. 자, 해가 바뀌었다 칩시다. 여기가 위탁 매출 과소계상으로 작년에 했지만 이제는 해가 2기가 되면 위탁 매출을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니야. 그래서 위탁 매출 과대 계상액이 생기는 거야. 반대로 금액은 100만 원. 그리고 이제 유보가 처음 생기는 게 아니지. 작년에 생겼던 유보의 차이가 소멸되는 거니까 감소라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위탁 매출 원가까지도 같이 크게 계상하겠죠. 과대 위탁 매출 원가도 과대 계상하게 돼요. 작년에 안 잡았으니까 60만 원. 그리고 이때 유보는 감소인 거지. 이렇게 지금 손금 불산입 시키는 거고 입금 불산입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여기 명세서를 불러볼게요. 자, 이렇게 와요. 맞죠? 자, 흐름 잘 보셔야 돼. 여기다 다시 적을게요. 그림을 비교하기 위해서 바로 전기에 위탁 매출 과소 계상했죠. 안 잡았잖아. 그래서 자꾸 뜬다. 여기 눌러야 되는데 위탁 매출 과소 계상액 상액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돼 있었잖아. 그리고 위탁 매출 원가도 과소 계상했죠. 상액 자꾸 쌍으로 찍히냐. 마이너스 60 이렇게 돼 있었죠. 작년에 이렇게 유보가 처음 생긴 거 플러스 유보 생긴 거 마이너스 유보 생긴 것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면 올해 그 반대의 상황으로 유보 감소를 썼기 때문에 플러스 유보 감소 마이너스 유보 감소가 생기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개가 만나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작년에 이 내용과 이 내용은 지금 같은 내용들이죠. 그래서 작년에 있는 내용 이거를
그대로 여기 앞에다가 옮겨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작년에 보니까 이게 플러스 유보가 생긴 게 기초에 있더라야 이렇게 쳐줘요. 그리고 마이너스 유보가 생긴 게 남아있더라야 마이너스 60만 원 이렇게. 그래서 삭제 누를게요. 전체가 아니지. 삭제 누르면 3기가 되면 이런 상황이 생겨서 유보가 없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논리 이해하셨죠? 그래서 2기에 유보가 처음 생기면 플러스 유보가 생기면 여기에 플러스로 입력을 하는 거고 마이너스 유보가 생기면 마이너스로 입력을 하는 거고 그 잔액을 다음 연도에 이쪽에 같은 라인에 그 다음 연도에 안 팔았 뭐 안 잡았다면 그 이후 연도가 됐건 언제 같든 내년 이후에 그 반대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할 거라니까 마이너스 이제 감소로 그러면 없는데 감소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이렇게 작성되면 안 되는 거죠. 무슨 내용을 치는데 아니 감소라는 것은 증가는 그냥 생길 수 있잖아. 근데 감소는 무엇이 있어야 감소하는 거 아니냐? 없는데 어떻게 감소를 하니? 그러려면 뭐가 앞에가 있어야 되는 거야. 논리 이해하셨죠? 그래서 작년도에 같은 내용들을 이렇게 갖다가 옮겨주면 결국은 그런 얘기잖아요. 한 해에 매출을 잘못해서 누락을 했으니까 다음 연도에 잡으면 2기와 3기가 지나고 나면 회사하고 세법은 똑같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잔액의 차이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자꾸 만나게 될 소득 처분 중에 유보 발생과 유보 감소. 이것들은 실기에서는 배우지만 이론에서는 항상 이런 거잖아. 플러스 유보, 마이너스 유보만 배우는 거지. 근데 우리는 더 중요한 게 이 플러스, 이쪽에서는 플러스야. 입금 산입이면. 송금 산입은 마이너스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유보가 지금 생기고 있느냐 아니면 앞전에 생겼던 게 없어지고 있느냐. 처음 생기면 유보 발생. 앞전에 있었던 게 없어지는 상황이면 유보 감소. 그렇게 해야 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을표가 정상적으로 작성이 되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후로 각 과목별 세무 조정을 하다 보면 유보가 아닌 것들은 상관이 없지. 관리를 안 하니까. 이제 유보가 생기면 이게 생기는 상황인지를 잘 봐요. 처음 생기는 거다. 그럼 유보 발생이라고. 근데 앞전에 뭔가 잘못해가지고 유보가 생겼는데 그게 지금 유보는 추인이 된다고 그랬죠. 추인이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감소를 선택한다. 요것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기억해야 될 게 유보가 처음 생기는 상황이다. 그러면 유보 발생. 작년에 있었던 게 정리가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유보 감소. 왜 발생과 감소를 구분해야 되는지를 지금 설명한 겁니다. 발생했으면 증가 자리에 플러스 유보, 마이너스 유보. 감소했으면 플러스 유보, 마이너스 유보, 감소. 이렇게 해서 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을표를 정상적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